안녕하세요. 경제학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가난한 나라는 그 격차를 따라잡기가 이렇게 힘들지? 하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생적 성장 이론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솔로우 모형 다음으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이 이론, 오늘 저랑 같이 아주 확실하게 정복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 나갈 순서입니다. 우선 솔로 모형이 남긴 숙제, 그 한계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내생적 성장 이론의 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R&D 모형이랑 AK 모형, 이 두 가지 핵심 모델을 깊이 파고든 다음에 시험에 딱 나오는 족집게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솔로 성장 모형 배웠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진짜 중요한 이론이었는데 딱 하나. 그래서 대체 성장의 진짜 엔진은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바로 그 물음표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기술 진보였어요. 솔로우 모형에서는 자본만 계속 쌓으면 이 수학 체감 때문에 언젠가는 성장이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면 기술 진보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 진보가 그냥 외부에서 뿅 하고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가정을 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는지는 설명이 없었어요. 이걸 경제학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성장의 제일 중요한 열쇠를 그냥 주어진 거야 라고 해버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바로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이름에 답이 다 있어요.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기술 진보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경제 내부에서 우리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는 아주 획기적인 이론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단어 차이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셔도 절반을 성공한 겁니다. 외생적이라는 건 모형 바깥에서 이유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던져지는 값이란 뜻이고요. 반면에 내생적이라는 건 모형 안에서 다른 변수들이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값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 진보를 설명이 가능한 변수로 만든 경제학 역사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고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기술을 쌓아가는 것, 바로 이런 의도적인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고 결국 경제 전체를 성장시킨다고 보는 거죠. 어때요? 정말 합리적이고 멋진 설명 아닌가요? 이제 기술 진보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의도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 진보로 연결되는지 첫 번째 모델인 R&D 모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금부터 수식이 살짝 나오는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수식 한번 보세요. 좀 낯설어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한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A 위에 점이 콕 찍힌 거죠. 이걸 A.이라고 읽는데요. 경제학에서 변수 위에 점이 있으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뜻해요. 그러니까 A.은 기술 수준 A가 얼마나 변했는가, 즉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식이 말하는 건 뭘까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새로운 기술 A.은 R&D, 즉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노동, HT, 다시 말해 연구원들의 수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 KT, 예를 들면 최신 연구 장비나 시설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이 공식이 말하는 건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겁니다. 연구에 투자를 하면 기술이 나온다.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결국 경제 전체의 기술 진보율 GA도 더는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R&D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자본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술 진보는 저 멀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의 활발한 투자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완벽한 내생 변수가 되는 것이죠. 솔로 모형이 풀지 못했던 그 거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지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생적 성장 이론의 또 다른 대표 선수, 그러면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해서 시험에는 정말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AK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AK 모형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모형은요, 딱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형의 생산함수는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y는 AK.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y는 AK. 이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그냥 쾅 하고 박아두시면 AK 모형 문제의 절반은 이미 맞췄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간단한 식을 한번 해부해볼까요? y는 총생산량, a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상수고요. 그런데 이 모형의 진짜 하이라이트, 별표 5개짜리 포인트는 바로 k에 있습니다. 솔로 모형에서 k는 공장 기계나 건물 같은 물적 자본이었잖아요. 근데 AK 모형에서 K는 달라요. 사람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 기술, 노하우 같은 인적 자본까지 전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AK 모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자, 그럼 이 간단한 생산함수 Y는 AK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솔로 모형의 생산함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솔로 모형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녀석, 수학 체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수학 체감이 없다는 것. AK 모형에는 솔로 모형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자본 K에 대한 수학 체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 K를 한 단위 더 넣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 자본의 한계 생산 MPK를 계산해보면 그냥 상수 A로 항상 일정하게 나와요. K가 아무리 늘어나도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성장의 비밀이었던 거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수학 체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은 아까 제가 K가 인적 자본을 포함한다고 했던 것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땅에 농부를 계속 투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게 수학 체감이에요. 하지만 지식은 어떤가요? 지식은 쓴다고 달아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의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낳고 그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더 쉽게 만드는 엄청난 시너지, 즉 지식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까지 포함한 이 넓은 의미의 자본, K는 수학 체감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끝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수학 체감 없음이라는 작은 차이가 정책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세요. 솔로 모형에서는 저축률 S를 아무리 높여봤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그대로였고 그저 좀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 성장이 멈출 뿐이었어요. 하지만 AK 모형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축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론이고요. 두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의 단골 추지 포인트니까 반드시 별표치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등산의 마지막 코스, 정상의 깃발을 꽂을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고 있나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객관식 한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이 4가지 포인트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세요. 첫째, 왜 나왔다고요? 그렇죠. 솔로 모형의 한계, 외생적 기술 진보를 극복하기 위해. 둘째, 핵심 주장은 뭐죠? 기술 진보는 우리 하기 나름인 내생 변수다. 셋째, 대표 모형 AK 모형의 특징은 심플한 Y는 AK, 그리고 수학 체감 없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정책적 함의, 저축이나 정부 정책이 장기 성장률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4가지는 그냥 한 세트로 통째로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선 주제를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수식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 좀 어려운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개념을 뜯어봤던 것처럼 경제학은 절대로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요. 혹시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를 찾아주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합격 선배들의 수많은 노하우와 정말 유능하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서 즐겁게 경제학을 정복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